사람이 죽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이 보인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참 서글픈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이 이토록 차갑고 초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장례식장, 가장 비싼 특실입니다. 화려한 국화꽃 제단 위 영정 사진 속 김말순 씨는 고단했던 79년의 삶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키는 풍경은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조문객 하나 없이 텅 빈 빈소에는 향냄새 대신 차가운 돈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우, 내가 뭘 했어요? 그냥 제일 싼 방으로 잡자니까. 어머니 평소에 만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거 다 낭비라고요, 낭비. 앙칼진 목소리가 빈소의 정막을 깹니다. 며느리 미연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기는커녕 영수증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구기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장례식은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그저 골치 아픈 비용 처리의 현장일 뿐인 겁니다. 그 옆에 앉은 장남 영호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찼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울어서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두드리는 휴대폰 계산기 화면 때문이지요. 아,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도 명색이 장남인데 체면이 있지. 젠장, 그나저나 부조금이 이것밖에 안 들어오면 장례비도 안 나오겠네. 들리십니까? 이것이 어머니를 보내는 자식들의 첫마디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국밥을 팔아 자신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그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 덕분에 번듯하게 자랐으면서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드는 돈 몇 푼이 아까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체면이 밥 먹여줘요? 당장 당신 사업 막을 돈도 급해 죽겠는데. 어머니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없었으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아, 있을 거야. 평생 시장에서 지독하게 안 쓰고 모으셨는데. 설마 빈털털이겠어? 장례 끝나자마자 집부터 뒤져보자고. 장판 밑이라도 다 뜯어봐야지.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남겼을지도 모를 숨겨진 돈을 찾아낼 궁리뿐이지요. 영정 속 어머니가 이 기막힌 광경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쓸쓸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이들의 폐륜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식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초라하다며 무시했던 이 빈소가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의 무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우는 언제나 가장 고요하고 차가운 순간에 몰아치는 법이니까요. 정막만이 감돌던 빈소의 첫 번째 파문이 인 것은 장례식장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왔을 때였습니다. 상주님, 저 밖에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잠시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영호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손님이 왔으면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지 왜 나오라 말아야? 누구길래 이래요? 투덜거리며 일어선 영호와 미연이 복도로 나선 순간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새까만 고급 세단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렬은 마치 거대한 검은 강물처럼 장엄하고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릴 때마다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부터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력 정치인, 심지어는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유명 인사들까지. 그들이 모두 이 초라한 김말순 씨의 빈소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당신 혹시 아는 사람 불렀어?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호 역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거물들을 어떻게 알아? 혹시 빈소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비서들이 빈소 앞을 가득 메우더니 사람 키만 한 거대한 화환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화환 리본에 적힌 이름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의 것이었지요.
5호그룹 회장, 국회의원 XXX, 재단 이사장.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식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이나 벌던 어머니에게 대체 이런 인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놀라기엔 아직 이르지. 그 거물들이 향을 피우며 흘리는 눈물은 자식들의 가짜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과연 이 조문객들은 김말순 씨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갑작스러운 VIP들의 조문 행렬에 당황한 것도 잠시, 영호와 미연의 머릿속은 또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탐욕의 회로였습니다. 빈소 구석으로 남편을 끌고 간 미연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대박이야. 어머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 저 사람들 봐,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큰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엄청난 큰손이었던 거지. 영호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손? 에이 설마. 평생 그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사셨는데 무슨.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낸다잖아. 저 회장님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90도로 절을 하겠어? 분명히 어머니가 숨겨둔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저 사람들 약점을 쥐고 있었던 거야. 어느 쪽이든 우리한텐 기회라고. 미연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어머니 김말순 씨는 더 이상 구질구질한 국밥집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비자금을 주무르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숨겨진 거물로 재탄생하고 있었죠. 잘 들어 여보. 이제부터 들어오는 부조금은 무조건 내가 따로 관리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명함 받아놔. 당신 사업, 이번 기회에 저 양반들 줄 떼서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영호 역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로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다시 조문객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90도 폴더 인사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비굴한 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빈소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신사. 그는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속삭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곧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VIP들의 조문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늦은 밤 빈소에 낯선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사람 키만 한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칠은 벗겨지고 경첩은 녹슬어 볼품 없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안방 아랫목에 두고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어머니 방에 있던 거잖아. 이게 왜 여기로 와? 영호가 의아해하며 다가가려는데 미연이 번개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채를 띠고 번들거렸습니다. 잠깐, 이거 혹시 그건가? 드라마에서 보면 부자들이 진짜 귀중품은 이런 낡은 가구 속에 숨겨두잖아. 아까 그 회장님들도 그렇고 어머니가 분명 여기다 엄청난 걸 숨겨두신 게 틀림없어. 혹시나 하는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금괴, 땅 문서 아니면 거액의 무기명 채권.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황금빛 상상이 가득 찼습니다. 비켜. 내가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먼저 확인해야지. 웃기지 마요. 어머니 병수발 내가 다 했는데 당연히 내 권리지.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호가 자개장 문고리를 잡자 미연이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나. 이 여편네가 미쳤나? 당신이야말로 이거 놓으라고. 상복을 입은 부부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며 엉겨붙은 꼴이라니. 그 추악한 난투극에 자개장이 기우뚱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쾅. 그때 누군가가 탁자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돌아본 그곳엔 아까부터 그들을 지켜보던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고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탐욕으로 달궈진 빈소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고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낮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빈소의 소란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엉겨붙어 싸우던 영호와 미연은 감전이라도 된 듯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까부터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주시하던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가죽 서류 가방. 그는 마치 이 난장판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전혀 동요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영호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지만 신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영호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지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고 김말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세 글자에 미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변호사요? 그럼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이라도 남기셨나요? 방금 전까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굴할 정도로 공손해졌습니다. 탐욕이 부끄러움을 집어삼킨 꼴이었지요. 최 변호사는 대답 대신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고쳐 썼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이 영호와 미연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들의 속물근성을 낱낱이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같았습니다. 두 분 어머님이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더군요. 아니, 모르긴 뭘 몰라요. 우리가 자식인데 그냥 시장에서 국밥 파시던 분 아닙니까? 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둔 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아까 그 회장님들이랑 무슨 사업이라도? 영호가 침을 튀기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씁쓸한 비소가 스쳤습니다. 사업이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주 크고 위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는 아주 천천히 낡은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컥. 가방의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빈소를 울렸습니다. 영호와 미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가방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목을 길게 뺐습니다. 김말순 여사님께서는 지난 40년간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들을 밝혀오셨습니다. 아까 다녀가신 분들은 모두 여사님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했거나 여사님의 뜻에 동참해 오신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네? 그게 무슨?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도왔다니? 그럼 우리한테 남겨줄 돈은? 그리고 여기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낡은 봉투가 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의 판결문이 될 줄은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여는 순간 영호와 미연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문서와 통장 정리 내역서 그리고 낡은 재산 목록들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총 자산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500억 원입니다. 500억이요? 영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도 50억도 아닌 500억. 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궁상맞게 살던 시어머니가 실은 강남 빌딩 몇 채 값의 자산을 가진 거부였다니. 그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화려한 인생 역전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단 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이미 10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김말순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은 장례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부요? 아니, 누구 맘대로. 우리가 상속인인데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걸면
영호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여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년간 여사님께 받아간 돈의 내역서입니다. 사업 자금, 아파트 전세금, 아이들 유학비. 다 합치면 이미 법정 상속분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더군요.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간병인들의 증언과 기록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셔도 승산은 없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황홀감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영호의 손에서 계산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가 마치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빈소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사님께서 두 분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최 변호사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새끼들에게라고 적힌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밤새 시장 장부 정리를 할 때마다 보았던 그 익숙한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가 편지를 펴들고 낮게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뜨거운 용암처럼 자식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영호야, 미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희는 아마 내 유산이 얼마나 될지 그것부터 궁금해하고 있겠지. 미안하다. 너희 기대만큼 남겨줄 게 없어서. 미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그거 다 내 돈 아니란다. 시장통 사람들의 눈물이고 땀이고 한숨이야.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너희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었잖니.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을.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산은 있어야겠기에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너희에게 남긴다. 최 변호사는 편지 봉투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으로 땡그랑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녹슨 1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이 10원짜리. 내가 처음 국밥 팔아본 돈이란다. 그날 너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다보탑이 그려진 이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갔지. 그때 다짐했다. 이 1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000원으로 만들어서 내 새끼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겠다고. 이 동전 하나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고 전부였단다. 빈소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10원. 그것은 어머니의 79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부디 이 동전 하나에 담긴 무게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는 날이 오기를 이 못난 어미는 저 세상에서도 기도하마. 영호는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주워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금속 조각이 이상하게도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받지 못한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무치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영호와 미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화려했던 VIP 조문객들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왔을 뿐 자식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상주님, 장례식장 비용 정산이 아직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영호의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그래서 유산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하이에나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어이, 박 사장. 모친상 치렀으면 이제 돈 갚아야지. 유산 빵빵하게 받으셨다며? 아니. 그게 유산이 한 푼도. 뭐? 한 푼도 없어?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호구로 하나? 당장 압류 딱지 붙여.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채 끌려나가는 영우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미연. 그들의 울부짖음은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비참한 절규였지요. 그 혼란 속에서 영우의 주머니에서 땡그랑하고 동전 하나가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녹슨 10원짜리 동전.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 구석으로 밀려난 그 작은 동전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너희 힘으로 온전히 서야 할 시간이 왔구나. 이 10원부터 다시 시작해보거라. 과연 그들은 이 차가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어머니의 그늘을 그리워하며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서늘한 진리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10원이 들어 있습니까?